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이 깊어질수록 입안에서 그리워지는 맛이 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골목을 터벅터벅 걸어 집에 들어오면 부엌에서는 따뜻한 김이 올랐고 김장 김치 더미 한쪽에선 초록빛이 도드라진 오이소박이가 살짝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퍼지던 향, 매운 양념 사이로 비집고 나오던 싱그러운 기운이 오늘따라 더 선명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시절 어머니의 손끝에서 탄생하던 오이소박이의 기억부터 겨울철에도 오이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이유, 그리고 속을 차게 하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즐기는 지혜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오이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과 겨울 입맛에 맞춘 오이 반찬 구성 팁도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부. 겨울 속의 오이, 시간과 냄새와 손의 온기. 김장을 끝내던 날의 부엌은 늘 분주했습니다. 커다란 대야가 바닥에 놓이고 굵은 소금과 마늘, 생강과 파가 차례로 손을 거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길쭉한 오이가 몇 줄 늘어서 있었지요. 어머니는 손을 비벼 체온을 올린 뒤 오이의 사선으로 칼집을 넣어 속을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손놀림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칼이 오이를 지날 때마다 나던 경쾌한 소리, 그 소리 뒤를 따라오는 파릇한 향이 방 안을 금방 가득 채웠습니다. 양념을 속까지 얌전히 밀어넣을 때면 어머니는 늘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당하다는 뜻이었고 그 끄덕임이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린 우리는 그 끄덕임 하나로 오늘 반찬이 든든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반질반질한 초록 껍질을 바라보면 마음도 이상하게 매끈해졌습니다. 겨울 공기 속의 오이는 작은 봄처럼 빛났습니다. 며칠이 지나 김치독의 뚜껑을 열면 조용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뽀글뽀글, 아주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면서 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귀를 대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음식이 살아있다는 느낌, 기다림이 맛을 만든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깊어지는 맛이 있듯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이 만들어주는 향이 있다는 것을 오이가 알려주었습니다. 겨울 밥상은 소박했지만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하얀 김이 오르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담백한 된장국, 그리고 싱그런 오이소박이 한 조각. 매운 양념의 첫 기세를 오이의 물기와 향이 부드럽게 감싸주고 씹을수록 단맛과 시원함이 뒤따랐습니다. 그 한 조각이 목을 넘어가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시원함이 남았습니다. 바깥의 찬바람과 안쪽의 따뜻한 김 사이에서 오이소박이는 계절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장면이 이어집니다. 저녁 무렵 부엌의 노란 전등 아래 어머니가 두툼한 손으로 오이를 꼭 쥐고 양념을 채워 넣던 모습, 겨울밤의 적막 속에서 젓가락이 그릇에 닿아내던 작은 소리, 그리고 밥상 끝머리에 앉아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던 우리. 오이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그 곁에서 자랐습니다. 오이를 생각하면 배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때 그 온기가 있었지 하고. 2부. 겨울에도 유효한 오이의 힘, 몸을 가볍게 하는 5가지 길. 겨울이 되면 몸은 자연스레 움츠러듭니다. 추운 공기에 혈관이 오그라들고 활동량이 줄면서 순환이 더뎌지고 물을 마시는 양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이는 의외의 방향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은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하고 즉각적이기보다 잔잔하게 몸의 균형을 붙들어줍니다. 첫째, 오이는 몸속 길을 넓혀줍니다. 차가운 바람 앞에서 수축된 혈관이 조금씩 풀릴 수 있도록 오이는 과한 나트륨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답게 물의 방향을 재조정해주면서 몸의 붓기를 덜어줍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얼굴이 무겁게 느껴질 때, 저녁에 발목이 신발에 눌린 자국을 남길 때 오이 반찬 한 젓갈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변주입니다. 둘째, 오이는 술자리 다음 날의 말을 아는 친구입니다. 겨울이면 모임이 잦아지고 말이 길어지면 잔도 길어집니다. 간은 묵묵하게 제 일을 하지만 겨울에는 그 묵묵함에 피로가 더해집니다.
물이 많은 오이는 체내 순환을 도우면서 진득해진 밤을 부드럽게 아침으로 옮겨 놓습니다. 옛 어른들은 오이 냉국 대신 데친 오이국을 끓여 속을 달랬습니다. 찬물을 피하고 따뜻함을 더해주면 오이는 겨울에도 편안한 길을 열어줍니다. 셋째, 오이는 피부 속의 갈증을 알아챕니다. 겨울 공기는 말없이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손등이 하얗게 일어나고 볼이 뻣뻣해지고 작은 가려움이 하루를 거칠게 만듭니다. 오이는 안쪽에서부터 물기를 채워줍니다. 비타민과 식물성 성분이 얕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이 전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이를 꾸준히 먹는 습관은 고급 화장품의 한 줄 설명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매일의 피부를 차분하게 지켜줍니다. 넷째, 오이는 장을 설득합니다. 활동량이 줄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먹다 보면 장의 움직임도 귀찮아집니다. 이때 오이는 부드럽게 장을 두드립니다. 과하지 않은 섬유질과 많은 물이 함께 움직이며 장을 미끄럽게 만들어줍니다. 겨울 변비는 무겁고 말수도 적습니다. 오이는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조용한 문장처럼 작동합니다. 다섯째, 오이는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기운의 방향을 다잡습니다. 겨울에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집안 먼지가 유난히 눈에 띄고 불필요한 걱정이 문지방에 웅크립니다. 몸의 열과 마음의 열은 서로를 비춥니다. 한 그릇의 오이 반찬이 모든 걱정을 사라지게 하진 않지만 혀끝을 지나 목으로 내려가는 시원함이 마음을 잠깐 멈추게 합니다. 잠시 멈춤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 짧은 틈 사이에 하루가 다시 정리되고 다음 걸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3부. 겨울의 오이, 차가움을 덜고 따뜻함을 더하는 조리의 기술. 오이는 본래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급하지 않음입니다. 가볍지만 충분하고 단순하지만 세심한 방식이 좋습니다. 먼저 열을 아주 살짝 더합니다. 달군 팬에 참기름을 묻혀 오이를 짧게 볶아냅니다. 불은 세지 않게 오이가 숨이 죽기 직전까지만. 소금 한 꼬집과 마늘의 향을 아주 조금만 더해주면 오이의 청량함은 남기고 찬 기운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깨를 톡톡 뿌리면 겨울 입맛이 반갑게 고개를 듭니다. 익힌 오이는 생오이와 다르게 속이 편합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갈과 만나면 입안에서 겨울과 봄이 서로 악수를 합니다. 국으로 풀어낼 때는 된장이 좋습니다. 진한 육수보다 담백한 멸치 다시가 어울리고 오이는 얇게 썰어 마지막에 넣어 한 소끔만 끓입니다. 오래 끓이면 아삭함이 빠져나가니 주저하지 않고 불을 끕니다. 두부를 조심스럽게 넣어 부드러움을 더하고 파를 송송 썰어 향을 올립니다. 그릇을 손에 올렸을 때 전해지는 온기가 손등의 거칠음을 잠시 잊게 합니다. 이 국은 과장되지 않은 위로의 말 한마디와 닮아 있습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고 지나치지 않으며 속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발효의 지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박이는 기다림의 음식입니다. 오이에 칼집을 넣어 숨은 기를 만들고 그 길로 양념이 들어가도록 천천히 눌러줍니다. 양념은 매운맛이 앞서지 않게 하고 파와 마늘, 생강의 향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절합니다. 소금은 맵고 짠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겨울 입맛을 한 걸음 뒤에서 붙들어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담근 소박이는 하루하루 표정이 달라집니다. 첫날의 솔직함, 사흘 뒤의 조화, 일주일 뒤의 풍성함. 기다림은 반드시 맛으로 돌아옵니다. 절임은 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결을 섬세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굵은 소금으로 살짝 절인 뒤 물기를 닦아내고 식초와 단맛, 향을 얇게 더씹힙니다. 겨울에는 날 것의 신맛보다 부드러운 산미가 어울리므로 식초의 양을 줄이고 대신 다시마 우린물이나 배를 곱게 갈아 단맛의 깊이를 확보합니다. 차가운 산미가 아닌 둥근 산미를 만들면 겨울의 오이는 하나의 반찬을 넘어 작은 반가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놓이는 음식입니다. 생강이 들어간 따뜻한 국, 고등어 구이처럼 기름진 생선, 묵은지 볶음처럼 진한 발효 음식과 나란히 두었을 때 오이는 그 발을 너무 넓히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킵니다. 접시 위의 조화는 식탁의 말투를 결정합니다.
오이는 말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리를 깔끔히 비워주고 다른 음식이 빛날 수 있도록 여백을 내어줍니다. 그 여백이 식사의 속도를 늦추고 식구들의 이야기가 길어지도록 돕습니다. 4부. 겨울의 장보기. 오이를 고르고 닦고 보관하는 손의 순서. 좋은 오이는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색이 깊고 표면에 탄력이 있으며 손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금세 돌아오는 탱탱함이 있습니다. 과하게 매끈한 껍질보다 잔돌기가 살아있는 오이가 신선합니다. 꼭지 부분이 축 처져 있지 않은지, 끝이 유난히 말라있지는 않은지 살핍니다. 장보기 바구니에 담을 때는 무거운 채소 아래에 깔리지 않도록 가장 위에 올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오이는 그 신선함을 잃지 않도록 자리를 부탁합니다. 씻을 때는 물기와 손길이 함께 필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잠시 적셔 잔털을 일으킨 뒤 굵은 소금으로 껍질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필요 이상의 힘은 금물입니다. 문질러 닦아낸 뒤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고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껍질째 먹을 오이라면 이 과정을 조금 더 천천히 반복합니다. 결국은 손이 지켜주는 위생이 가장 믿음직합니다. 보관은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싸 수분을 붙잡아 둔 뒤 냉장고 채소칸에 세워 보관하면 오이는 더 오래 아삭함을 유지합니다. 칸이 좁다면 빈 용기에 세워 담아도 좋습니다. 썰어두고 남은 오이는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살짝 소금을 뿌려 물을 빼고 꼭 짜지 않은 상태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날에도 질척이지 않고 단단한 결이 살아납니다. 만약 한동안 장을 보지 못할 일정이 보인다면 가벼운 절임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소금을 정말 얇게 치고 식초와 달지 않은 단맛을 아주 조금만 더해 오이를 재워둡니다. 여기에 마늘 한 쪽을 얇게 저며 넣으면 향이 지저분하지 않고 선명해집니다. 겨울 아침 따뜻한 밥과 이 절임을 곁들이면 서둘러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5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법. 섭취 시 주의와 균형. 좋은 음식도 몸의 상태와 만나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오이는 상냥하지만 체질과 상황을 묻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속이 늘 더부룩한 분이라면 생오이는 양을 줄이고 익힌 조리법을 늘립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날에는 수분이 많은 오이를 과하게 먹지 않도록 합니다. 밤의 수면은 쉽게 깨어지고 잔잠은 다음 날의 마음을 흐립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몸속의 물기를 조절하는 약과 음식이 서로 같은 쪽으로 너무 강하게 손을 잡지 않도록 함께 먹는 양과 시간을 조정합니다. 껍질까지 드실 때는 씻는 과정을 꼭 지키고 믿음이 가는 장에서 고른 오이를 선택합니다. 음식의 안전은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손길에서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겨울의 오이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할 때 자신의 장점을 더 잘 드러냅니다. 뜨거운 밥과 국 구운 생선이나 두부 조림 옆에서 오이는 입맛을 열고 속을 가볍게 하며 식탁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균형은 소리 없이 식구들의 표정을 바꿉니다. 급하게 먹던 젓가락이 속도를 늦추고 이야기의 끝이 부드러워집니다. 6부. 겨울 메뉴에 스며드는 오이. 한 주 식단을 짜는 작은 요령. 월요일에는 담백한 시작이 어울립니다. 된장국에 얇게 썬 오이를 잠깐 넣어 한 소끔만 끓이고 두부를 큼직하게 잘라 올립니다. 새벽 공기에 찬 기운을 국그릇의 온기가 밀어내고 오이는 마지막에 자신만의 향을 남깁니다. 화요일에는 가벼운 볶음으로 방향을 틉니다. 참기름에 마늘 향을 잠깐만 내고 굵게 반달로 썬 오이를 재빨리 볶아 꺼냅니다. 소금은 아주 약하게, 깨는 넉넉하게. 여기에 달걀 지단을 얇게 채 썰어 올리면 단맛과 향이 균형을 맞춥니다. 수요일에는 기다림의 시간을 조금 빌려옵니다. 소박이를 한 통 담가두고 식탁에 올릴 때마다 조심스럽게 한두 개씩 꺼냅니다. 시간이 익힌 산미와 향이 하루의 피로를 잘라냅니다. 김을 한 장 구워 함께 먹으면 소금기의 결이 서로 맞물리며 밥이 술술 넘어갑니다. 목요일에는 따뜻한 비빔을 준비합니다. 갓 지은 밥에 데친 오이채와 참기름,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려 조심스레 비빕니다. 흰 김 사이로 초록 결이 살아나고 한 숟갈 안에 겨울과 봄이 함께 들어옵니다.
금요일에는 모임이 있는 날을 생각합니다. 다음 날의 속을 위해 미리 마음을 써둡니다. 집에 돌아온 새벽 따뜻한 물 한 잔에 얇게 저민 오이를 넣어 잠깐 우려 마십니다. 달지 않은 꿀을 티스푼 하나 녹이면 목이 천천히 풀립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얼굴에 붓기가 덜했다면 전날 밤의 작은 배려가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주말에는 식탁을 사람들로 채웁니다. 묵은지 볶음, 생선구이, 두부조림, 그리고 한가운데 오이 절임. 여러 음식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오이는 색과 결로만 말합니다. 상의 중심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식탁은 평온해집니다. 7부. 계절을 건너는 맛, 오이가 남겨주는 문장. 오이는 언제나 과하게 나서지 않는 채소였습니다. 자기 향을 내세우기보다 옆자리를 빛나게 했고 맵고 짠 것이 앞서가는 겨울 밥상에서 균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다림이 맛을 깊게 한다는 것을, 손의 온기가 음식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한 조각의 아삭함이 사람을 다독일 수 있다는 것을 오이는 늘 조용히 증명했습니다. 눈이 그치고 골목에 얼음장이 얇게 깔리면 봄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무렵 김치독의 소박이는 산미가 가장 좋았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을 접시에 올려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다음 계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가 오면 밭의 흙을 만지고 햇볕을 등지고 한 계절을 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은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묶어주었습니다. 오이는 그 묶음의 매듭이었습니다. 단단하지만 과하지 않은, 오래가지만 눈에 띄지 않는,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는 매듭. 엔딩.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추위를 조금 덜어주었길 바랍니다. 겨울의 식탁 위에서 초록의 결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오이는 제 일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끼가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